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랭킹쇼! 오늘 소식.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또 네. 뭔가 약간은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분위기가 살짝은 좀 다른 상태이고 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코스닥이 반등에는 성공을 했다. 네.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열일해줬잖아요. 네, 오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강보합감 정도면 괜찮고 거래소가 사실 그동안은 코스닥에 비해서 조금 뒤처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내주는데 네. 그래도 이게 시장에서 타겟팅을 정확히 안 하면요. 요즘도 수익이 오늘도 수익이 쉽사리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뭐 코스피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네. SK하이닉스 정도가 좀 크게 좀 1%대로 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코스닥에 투자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런 네. 분들께서는 오늘 또 그렇게 재밌진 않은 장이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약간 팔랑귀이신 분들이 저도 그렇죠. 아. 네. 흔들리니까. 헛바지를 잘 하실 수 있는 유혹이 굉장히 많은 시장인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주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저희가 또 기준이 또 되어드리고 네. 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023251-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제 종목명과 네. 매수가, 기중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시판에서는 오늘 날씨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추워요 하고 정환님께서 집에서 안 나오셨나 보다 아직. 날씨가 네. 오락가락의 끝판왕이 아닌가. 쌀랑쌀랑해요. 조금 춥습니다. 약간. 네. 그래도 이제 어제보다는 미세먼지가 확실히 좀 적고 좋아가지고 네. 날씨가 굉장히 맑은 거예요. 네? 안타까운 건 제가 어제 저녁엔가 세차를 했는데 세차했다가 이제 막 다 눈 맞고 비 맞고 더러워져 있는데 오늘 아침은 너무 또 맑은 거죠. 어떡하나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 민감하셔가지고 차를 그렇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차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조금 이렇게 풀어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저 반년만 이렇게 할게요. 반년만. 네, 오늘 약간 정화님, 네, 쌀랑쌀랑합니다. 네. 바람이 왜 이리 찬가요? 저희 맞아요. 머라카도님께서. 네. 그리고 유별나게 부산 바람이 차더라고요. 프리지아님이 그러시는데 맞나? 부산이 그래요? 아직까지 부산이 찰 정도면 봄이 좀 덜 온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바닷가 근처신가 보다. 바닷가는 조금 찰 것 그쪽가 같아요. 좀 더 차려나요? 네. 어쨌든 한강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지금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바람이 이렇게 뺨을 많이 네. 때리는지. 그러니까 봄바람이면 약간 그 뺨을 때려도 네. 약간 끝에가 약간 뭉툭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직까지는 좀 겨울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도 약간 아리까리하죠. 그렇습니다. 네, 봄인가? 싶으면 또 겨울이 확 와. 그러니까 겨울인가 싶으면 또 괜찮나? 지금은 진짜 날씨도 주식시장만큼이나 좀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변덕의 줄끝들 탑니다. 그렇지만 내 종목이 이런 장단에 휘말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정신 없으면 집니다. 그러면. 네. 최대한 좀 기준 잡아드리고요. 네. 지금 종목들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사랑님께서 인피니언이라는 종목도 올려주셨고. 인스피언? 인스피언, 네, 네. 인피니언이래.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아직까지 좀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올려주셔야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요거 보면서 시간 좀 벌어볼까요? 올리시는 동안.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랭킹은요, 오늘 제가 쓰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급조했습니다. 정말 급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늘의 키워드 보여주시죠. 키워드 보여주세요. 취업 준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저게 갑자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뇌가 급격하게 돌면서 바로바로 고르게 되는데. 알죠. 네, 그거 보니까 요즘 그 대선 주자들이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저출산도 있고 뭐 AI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년들 좀 잘 살 수 있게끔 일자리. 그렇게 했었던 마음에서 잘 한번 의미를 좀 붙여봅니다. 자, 얼마 취업 전에 준비. 그 민생 인터뷰? 제가 잡아왔나? 대선 주자에게 바라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1등 아니었어요? 맞았어요. 그렇죠. 이 경제를 좀 살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자, 그럼 취업 준비와 관련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큐 자, 주세요. 네, 네. 오늘의 큐입니다. 취준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사실은 굉장히 좀 되기가 힘든 직업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한 자리 딱 뽑는 그런 것도 있어서 시험 몇 번 정도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히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 한국 남한에 있는 모든 방송국 지상파 3사는 거의 다 돌아다닌 것 난 같아요. 여기까지 가봤다. 시험 보러. 그 지방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저기 있잖아요. 울릉도. 울릉도? 네. 울릉도에 무슨 방송 있어요? 울릉도에 울릉 중계소가 있어요. KBS. 아,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왔어요. 떨어졌어? 떨어졌지. 왜? 아, 그게 보니까. 울릉도에서도 안 쓴대요? 그러니까 아니 말 뭐 그렇게 해요. 아니 왜? 아니. 아니, 시험 보러 와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생각보다 많고요. 울릉도가 생각보다 인프라가 그래요. 갖춰져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무슨 인프라? 짜장면 먹고. 예? 오징어 인프라? 아니야, 먹는 거나 뭐 이 정도. 뭔 인프라? 예. 근데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때 거기까지 갔다가 그때 또 떨어지면서 보면서 잘 됐어. 무슨 오징어 배 잡으러 가고, 울릉도에서 무슨 중계를 해. 아, 여기가 낫지. 네, 어쨌든 간 네. 그렇게 되고 싶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많이 다니셨구나. 네, 많이 다녔었어요. 아, 그러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취준생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입장에서는 참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불안감. 이러다가 네.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나? 약간 이런 나이만 생각. 먹고? 그때 네. 꽤 나이를 먹었죠. 30대 먹었죠. 막 넘어갈 때였었으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있어서 불안감이 심해지면 옆에 자괴감이 있고요. 같이 연결해서 친구처럼 옵니다. 이게 다 짝꿍이에요. 다. 다 연결돼 있어요. 그치.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부모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생활비에 대한 얘기. 생활비 마련. 언제까지 너 이럴래? 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울릉도 타코야끼님께서 너무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리고 인간관계. 울릉도. 네. 그렇죠. 인간관계. 왜냐면 저는 안 됐고 딴 애들이 됐었을 때.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 인간관계. 걔네들은 뭐 문제 없죠. 만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혼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괜히 술 사주고 기분 뭔지 나쁘게. 알겠다. 인간관계. 맞아, 약간 맞아. 자격지심 생기고 네, 네, 뭐 그런 네. 거 있고 뭐 기타 등등으로는 아직까지 뭐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괜히 이게 우울증도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 세트지 뭐. 그러니까 네. 저게 동시에 오는데 네. 오래 가니까 좀 이것저것 구분해봤던 기억이 근데 나요. 인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취직을 해. 그러면 고민이 사라질까요? 아니지. 안 사라져. 또 안 신입의 사라져요. 고된 삶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네. 이게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그 시절로 또 다 있고 또 새로운 걸 또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그 직면할 모든 상황에 문제는 직면을 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직 뭐 결혼 때문에 고민해. 결혼해봐. 문제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낙관적인 사람은 이렇게 힘들 때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취직도 빨리 된다, 얘들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얼굴에 인상 쓰고 막 근심 많아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티 나요. 그러니까 면접할 네. 때도 네. 괜히 편하게 봐야 힘내라. 돼. 오히려 전 면접관이 편하게. 저한테 그런 적도 있어요. 힘 좀 내시라고. 울릉도 가서 그런 말 듣고 왔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저기 이제 딴 네. 쪽이에요. 전라도 그래요, 쪽입니다. 또. 아이고, 거기까지 갔구나. 예, 어쨌든 간 네. 그런 네, 얘기들. 네. 그래도 어쨌든 간 서울에 자리 잡고 이렇게 살아요. 네, 다행이네요. 인생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여러분 한번 정해주시고 네. 우리 여러분들 다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옛날이신 분들도 있고 지금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좀 선택을 좀 해주시면서 같이 좀 공감대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다가 10분 넘어갔네요. 그래요. 네, 말하다 보니까. 넘어갔네. 네. 자, 그럼 오늘 또 전문가님 만나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듣다가 10분 넘어갔네요. 그래요? 뭐라고요? 저는 듣다가 10분 넘어갔네요. 듣다가 10분이 넘어갔어요. 예. 많이 기다리셨죠, 전문가님? 지루하셨어요? 아니요. 안 지루하셨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들이 항상 있었었기 때문에. 이분이 사연이 좀 많으셔가지고 전문가님도 취준생 시절에 있으셨을 것 같은데 먼 옛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까지는 아니고 한 5년 전쯤? 그때쯤 되겠네요. 그때가 언젠가 또 28년 전쯤. 예. 거기서 예. 상경하신 게 그 삼척 맞나? 태백. 태백 맞다. 태백. 태백이다. 태백에서 이제 상경하셔가지고 증권사 이제 몸을 이제 담으시고. 계속 이렇게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거죠, 전문가님은. 네. 아니요, 처음에. 아니에요? 네. 또 뭐 사연 있습니다. 학교는 대학은 고개 대구에서 다녔어요. 대학은 네네. 대구에서 다니고. 대구.
그 첫 직장도 대구였었고요. 그거 거쳐서 오신 거군요. 서울 남자가 되신 주식을 거구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네. 얘기 좀 하자 그러더니 제가 좀 잘했어요. 취직 같이 일할 생각 없냐 그래서 콜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케이. 금행산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구나. 태백에서 대구 찍고 그렇죠. 서울로 오셔가지고 자리 그렇죠. 잡으신 거구나. 야, 서울 남자 되시기까지 돌아오셨네, 이렇게. 네. 어쨌든 또 이게 왜 이런 얘기 하니까 각자의 사연이 돌고 돌아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사연 많은 남자들이 또 이렇게 또 진행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있어요, 사연. 예, 알겠습니다. 뭐, 아닌 손수건 것처럼 하나 하니까. 준비해 주실래요? 손수건 하나. 알겠습니다. 여기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나 그럼, 봅니다. 그럼, 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매주콩맘님께서 세진중공업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종목 이제 10% 갖고 계시고 8,500원입니다. 네. 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안 좋죠. 1.1%. 시장과는 좀 다르게 움직여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더 힘드심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소외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근데 워낙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지금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저기 딱 사고 나서 훅 떨어지는 저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때 해보면서 앞에 3월 조금 지나서 네. 3월달 이걸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아주 최근에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이제 조금 나도 좀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나 오늘 사셨다면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렇죠. 열정적이신 분.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요 세진중공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무님 세진중공업입니다. 좀 힘듦을 지나서 급격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어제나 오늘 주식을 샀다라면 주식 투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보시면, 뭐 지금 조선주들하고 다들 좋아요. 길게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좋다고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정고점이 여기잖아요. 정고점이 이쪽에 있어갖고 지금 뭐 9,000원 근처 정도가 되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도 보시면 여기서 얼핏 봐도 2,000원 넘게 올라왔으니까 뭐 저 단기간에도 한 30% 정도 그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나 오늘 잡으셨다라면 주식을 너무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많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파이팅 넘치게 쫓아다녀 보면요. 그거 나중에 깨지다 보면 그 파이팅이 죽어요. 그런데 그게 수업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업료를 최대한 조금 드리고 주식 투자를 배우셔야죠.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전에 매수를 하셨던 거다라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가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는 이쪽에 보면 저항선들이 있어요. 지금 뭐 좀 더 올라가면 지금 뭐 오늘 고점이 벌써 이 저항선 근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뭐 긴 관점이다라면 아마 뭐 저 정도 있겠지만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저항받을 구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매수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으면요. 자,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기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종목이거든요. 자, 여기서 바닥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6,000원대 계속 6,000원대 근처까지만 가면 주가가 튀어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시장이 좀 이렇게 급락하면서 6,000원대 들어오니까 바로 튀어 올라오죠. 자, 박스권이라고 보셔야 되고 박스권 하단은 뭐 6,000원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7,000원 아래 구간이면 매수하기가 좋은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9,000원 근처 정도면 이게 저항을 받기가 좀 쉬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지지선보다는 저항선 근처에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뭐 하지만 일단 실적 부분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조선주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쩌면요.
지금 이제 6월 3일 날 대선 하지 않습니까? 대선을 하는데 만약에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저 국민의힘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쪽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이쪽 풍력 쪽 이런 쪽도 신재생에너지 쪽도 조금 신경을 쓸 것 같거든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종목은 아니에요. 버릴 종목은 아니고 지금 비중이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니까 뭐 7,000원 근처나 그 아래 구간 정도까지 만약에 주가가 이번에도 이렇게 밀릴 줄 몰랐는데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면 한 10% 정도는 더 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저항선 근처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9,000원을 이걸 쉽게 넘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조정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다가 뭐 9,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박스권 상단이구나라고 인식하시고 또 7,000원 아래 구간까지 만약에 또 빠진다라면 그때는 이거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비중 10%니까 15%만 돼도 제가 추가 매수를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10% 정도니까 뭐 10% 정도는 뭐 그 정도 지지선 근처 정도 그 정도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세요. 뭐 수익 좀 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9,000원 정도 이상 정도는 뭐 한 번 정도 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세진중공업입니다. 네. 지금 박스권이고요. 박스권으로 봤을 때 하단은 이미 나왔고 이제 저항선 근처까지 지금 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도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 좀 고려해가지고 수익을 어쨌든 요 박스권 내에서는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네. 이거 올려주신 분께서도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했던 말이 맞대요. 딱 저때 사고 난 다음에 그러셨구나. 깊숙이 한번 판 다음에 급격히 올라오니까 자, 요 기세를 내가 어떻게 한번 이용해 볼까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신 게 좋습니다. 예. 네, 훈훈한 또 매주콩맘님 필명이 훈훈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또 진단 되셨기를 바라겠고 이재필 전문가님 팬분이 오셨어요. 되게 좋아하신대요. 어떤 걸요? 네, 정아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라고.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또 당첨되신 것 같은데 바로 저희 PD님께서 꼽아주셨어요. 네, 종목 네. 진단 들어갑니다. 저희 정아님이 올려주신 종목이 파라다이스를 아니다. 정아님께서 팬분이시고 다른 분이 당첨되셨네요. 길 잃은 사수님, 제가 그러니까. 헷갈렸어요. 길 잃은 사수님께서는 아까 울릉도 멘트가 약간 조금 파장이 있었잖아요. 너무 말이 심하다. 라는 측면이 있었고 빵 터졌다. 이렇게 예. 조금 나뉘어져 계셨는데 근데 거기 가봐야 돼요. 가봐야지 되게 넓고 뭔가 생활의 인프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울릉도 타코야끼님이 진짜 울릉도신 것 같죠? 그러니까요. 되게 섭섭해 하시네. 막상 제가 직접 네. 울릉도 갔으면 네. 되게 반겨주실 거다. 그러니까 수정할게요. 든든한 제가. 부분. 네. 네. 길 잃은 사수님께서 파라다이스 남겨주셨거든요. 네, 요게 11,630원 진입가 15%입니다. 현재가 12,000원 나와가지고 거의 금방이세요. 네. 그런데 올라가네요. 좀 뭐 되게 가파르진 않아도 그래도 시장 대비 꽤 선전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그래서 있죠. 낮을 때 네. 사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추가 수익을 얼마나 좀 내실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근래 들어가셨으면 괜찮네. 시장 대비 선방한다 하고 그렇죠. 들어가셨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앞에서 사셨으면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하신 거죠. 길었죠. 길게. 네. 맞아요.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이시면 길 잃으신 것 같긴 해요. 지금 필명대로. 파라다이스가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거의 매수가 금방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계속해서 홀딩해도 되는 종목인 건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저 파라다이스는 보유하셔야죠. 이 종목은. 자,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242평선까지 지금 다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뚜렷한 저항선이 없다란 얘기예요. 저항선을 굳이 좀 설정을 해보자면 여기 전고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저는 지금 대선이 지나고 나면요.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봅니다. 좋아진다라고 보는데 지금 굉장히 막 냉랭한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뭐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화장품 섹터도 지금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중국하고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들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자,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좀 관계가 개선이 되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또 많이 와서 우리나라 오면 또 돌아다니는 코스 중에 하나가 카지노 뭐 이런 데 가죠. 자, 그리고 이 파라다이스는 실적 부분들이 작년에 조금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작년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연간 기준으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출을 1조를 넘겼거든요. 재작년에 9,900억이었고 작년에 1조 700억이니까 뭐 그렇게 아주 크게 확 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매출이 1조를 넘겼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재작년에서 작년 정도 성장한 그 정도의 매출 증가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이 규모는 작년보다는 좀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얘기들은 어느 날 갑자기 뭐 뉴스가 예고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고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뉴스들이 있는데 뭐 10월 달에는 시진핑 주석이 뭐 우리나라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그때 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런 얘기들 막 있잖아요. 아마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중국 관련해 갖고는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매도할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어제 242평선 돌파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지지를 아래 꼬리가 살짝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좋은 모습입니다. 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242평선은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수급 상황도 한번 보면 밑에 이렇게 해놓은 게 요게 기관들 수급입니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연속해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아도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중국 관련해 갖고 뭐 좋은 얘기가 조금 나와준다라면 한 13,000원대 후반 정도 14,000원 근처 정도가 되겠죠. 한 13,700원이나 그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만 좀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시간만 좀 투자하시고 뭐 그냥 꽉 들고 있으시면 뭐 수익을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가는 그런 쪽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 이런 종목들은 안정적이라는 뭐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거죠. 리스크를 그렇게 크게 부담 안 하고 뭐 어느 정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나와서 다행인데요. 네. 네, 길을 잃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네. 긍정적인 답변 내주셨어요. 자,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취업과 관련해가지고 랭킹하고 네. 있는데요. 5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 한번 공개해 주시죠.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기타겠죠, 아무래도. 기타 기타가 돼 있고.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 잔소리도 있고. 잔소리. 네, 그리고 뭐 관계 속에서도 또 세분화돼가지고 또 뭐, 사실 뭐,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네, 전 네. 여자친구를 만난다든가 막 길거리에서 실수로 막 이렇게 그러면은 또 굉장히 자괴감 빠지고 막 네. 어쨌든 간 여러 가지 자신감이 꺾이는 게 좀 기타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지금 MZ 세대들은 지금 회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걸 좀 가장 좋게 생각하냐? 회사? 네. 선호하는 회사? 선호하는 회사 네, 네, 대기업 네. 아닙니다. 대기업 뭐예요? 아니고 이제 돈보다는 네. 역시 자기의 삶이 중요하다. 워라벨?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는 중견기업이 26%를 1위라고 합니다. 저도. 아, 그래요? 저도 워라벨. 돈 많이 안 줘도 돼요. 아, 진짜요? 돈도 많이 주면 당연히 받죠. 그렇게 안 주죠. 받는데. 여태까지 그걸 다녀보고 모르시나? 아, 근데 굳이, 그럼 토마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잘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해요. 전 회사가 여러 번이어가지고. 굳이 우선순위를 준다면 워라벨. 워라벨? 돈보다는. 네. 그렇군요. 월급 뭐 조금 더 받으면 뭐해. 조금 절약하고 워라벨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라면은 네. 돈보다는 조금 이제
업무적으로 많이 일시켜주면 괜찮은 거고. 네. 근데 만약 내 꿈이 아니다. 그럴 바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낫다. 두 가지로. 돈이라도 많이 벌자. 아, 근데 그 후자 쪽의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힘겨울 것 같지 않아요? 힘들 것 같긴 근데 해요. 그런 분들 더 많겠죠. 내가 꿈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를 다니면서 네. 그걸 가지고 또 그걸 그 돈을 바탕으로 자기 취미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되죠, 그럼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구나. 기타 5위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제 1시 구간대 네.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예지 앵커 어떤 종목이 뜨겁습니까? 네, 1시 30분 구간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당일 누적으로 조회 순위는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권으로 먼저 올라와 보면 철강주가 또 순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위에는 넥스틸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루 이틀 내로 알래스카 LNG와 관련된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면서 또 관련주에 강한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넥스틸이 장 초반 급등한 뒤에는 장중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강한 움직임은 그대로 이어지면서 9% 가까이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또 2위에는 동양철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그래도 강세는 지켜내면서 1,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내려와 보면 한택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택도 마찬가지로 LNG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48,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4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6위에는 하이스틸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틸은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한가가 약간은 풀려 있지만 그래도 20%가 넘는 강세가 이어지면서 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4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째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주요 제조업체 중에서는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삼성전자가 가장 유리하다. 이런 관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도 1% 안팎의 반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AI 관련주들도 오늘도 여전히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5위에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이재명 예비 후보가 첫 행보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한 영향으로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DSC 인베스트먼트는 이 초기 투자사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는 만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8,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내려와 보면 벡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양대 정당 모두 AI 기반의 교육을 강화하고 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매수세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벡트도 오늘 장에 강한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요. 20% 넘게 급등하면서 6,0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솔트룩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장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만큼 오늘은 일부 하락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4%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4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내려와 보면 ABL 바이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최근에 대형 기술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장 초반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66,000원 선 위로 올라섰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63,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위가 새로 고침되면서 5위에는 TXR 로보틱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점점 더 시장의 관심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각선은 물론이고 전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AMR 로봇을 다음 달에 고객사에 공급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의 단숨에 2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강한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2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 텐데요. 이 아래쪽에도 로봇주가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11위에는 로보로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AI 관련주의 훈풍이 이제는 로봇 산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보로보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상한가가 다소 풀린 채 5,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3위로 내려와 보면 클로봇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째 반등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정확히 2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와 보면 17위에는 두산 로보틱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연내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출시하고 또 휴머노이드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9%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52,8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휴림 로봇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2,000원 선을 회복하면서 또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2,1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4위에는 대화제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국 보건당국과 보험급여를 협의한다는 소식에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도 급등으로 출발했지만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고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만 원 선 직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는 1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5위로 내려와 보면 자동차주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로도 훈풍이 퍼지면서 먼저 모티브링크가 1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6%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20위에는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8만 원 선을 회복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19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8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6위로 올라와 보면 YG넛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AI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YG넛도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AI 검색 솔루션을 신규 출시하고 또 조달청에 정식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AI 관련주가 정책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분야의 매출이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 강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9,000원대까지 밀려난 뒤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8% 안팎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16,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을 확인해보면 로봇주가 정말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의 개별적인 소식도 있지만 AI 관련주의 훈풍이 로봇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도 전문가님께서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의 로봇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봇 얘기가 어제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이걸 전 대선 공약 쪽으로 좀 많이 좀 봤었었는데, 퓨리오사계 AI가 K 엔비디아다 이런 얘기 하면서 광주 이쪽 얘기도 나왔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100조 원 시대, 또 앞서서 예전과 얘기했던 그런 모멘텀들까지 네.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갖고 계신 분의 영역인 건지 좋은 건 알겠는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쪽만 봐야 되나도 궁금한 게 월요일인가 휴머노이드 그쵸. 로봇 ETF가 3개가 상장이 됐거든요. 딱 휴머노이드 로봇 해가지고. 대놓고. 근데 로봇이 되게 분야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재난 현장 투입됐다고 해서 그거 쭉 올라갔죠. 그렇죠. 로봇도 분야가 다양하기 산업도 때문에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될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전문가님의 전문 영역이 전문 있기 영역. 때문에. 네. 전문가님의 전문 영역이 발음이 안 돼. 네. 자, 어쨌든 로봇주, AI 정책 이런 기대감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AI하고 로봇은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요. 이 로봇들을 행동을 하는 거를 하나하나 입력을 다 했어요. 야, 너는 다리를 몇 도 각도로 들고 몇 도 각도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쪽 다리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AI가 접목이 되면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AI도요. 지금 유료로 돈을 조금 내긴 내죠. 챗GPT 같은 것들. 근데 그걸 해갖고 그걸 받아서 돈을 얼마를 벌겠습니까? 이거 투자되는 돈이 얼만데 비용 대비해갖고 효율이 너무 없어요. AI만 해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I가 물리 세상으로 나와야 돼요. 그 물리 세상으로 나오는 걸 피지컬 AI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물리 AI가 로봇인 겁니다. 그리고 AI의 최종 목적지는 이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또
신약 개발 같은 것들 이런 쪽으로 최종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요. 한번 이렇게 생각만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이 로봇이라는 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봇 밀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산업용 로봇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산업용 로봇이 조금 안전하게 만든 게 협동 로봇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휴머노이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가장 최적화돼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 몸처럼 생겨야 뭘 하기 편하게 세상 자체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갈 거고요. 이 시장 규모를 보면 우리 자동차 시장 있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연간 산업들하고 뭐 그런 걸 다 합치면 한 7천조 정도 규모가 된다 그래요. 7천조 정도. 뭐 자동차 산업 그거 하나만 딱 된 게 아니라 연간 산업들 다 합쳐갖고 7천조 정도가 되는데 이 로봇 산업이 8경까지 클 거다라고 그런 분석 자료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쓸 수 있는 분야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보면 우리 예전에 뭐 집에서 지금은 강아지들 이런 것들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집을 지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심지어 다른 용도로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로봇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실험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AI를요. 파괴하는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기계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기계에 넣고 전압을 올리면 일정 부분 전압을 올리면 요 정도 수준은 고장나는 수준. 요 정도 수준은 뭐 아주 심각한 수준. 이 정도면 파괴되는 수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AI하고 사람하고 옛날에 누구라는 기계 있잖아요. AI 기계. 그런 걸 갖다 놓고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같이 안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쉽게 파괴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있다가 그걸 파괴하려면 파괴하는 비율이 뚝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로봇 같은 것도 그렇게 애완용 애완용 로봇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족 보행 로봇이 아마 곧 도입될 겁니다, 군에. 지금은 작년에 8월 달에 군에 공수특전사하고 군에 하나 납품이 됐었는데요.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워낙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대선 국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결정이 날 때가 넘었어요. 작년 가을쯤으로 기억하는데 도입을 해보고 6개월 실험을 해보고 써보고 좋으면 정찰용으로 도입한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계엄 터지고 지금 탄핵 있고 그다음에 대선 있고 이러니까 그걸 채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잠잠해지면 하반기 정도 되면 그런 거 도입되는 그런 뉴스들도 나올 거고요. 하여튼 시장 규모가 8경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주가라는 게 주식은 또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날이요. 이날 41만 원 위에서는 이거 원금 회수는 했죠. 이때 비중 한 30% 실어갖고 원금 회수는 했는데요. 자, 이때 원금 회수하고 또 좀 더 추가로 차익 실현했는데 그거를 지지난 주일 겁니다. 아마 거인의 시선에서 그거 다시 잡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인의 시선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도 지금 매수하고 난 다음 살짝 더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너무 쫓아다니지만 말면 돼요. 자,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조정을 많이 잘 받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또 며칠 좀 올라온 게 있으니까 조금 20일 이평선 근처라든가 아니면 조금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을 좀 이용해 보시면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이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진짜 뭐 무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타이밍만 잘 잡고 쫓아가지만 않는다라면 충분히 사모을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사도 네.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딱 한 방에 끝나네요. 8경입니다. 8경. 시장의 규모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국내적으로도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복잡하지만 네. 하반기에는 좀 더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두각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포트에 지금 담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쭉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네. 듯합니다. 보니까 로봇주도 진단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간 되면은 또 정확한 종목 좋죠. 짚어가지고 진단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과 빠이빠이 하기 전에 빨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대박이님께서 한결각 컴퓨터로 수익 많이 보셨다고 일단 감사합니다라고 축하합니다. 인사 남겨주시면서 네, 축하해요. 넌지시 하나 더 던져주셨어요. 종목을. 노련해요. 이것도 봐주세요. 아이센스. 네. 가지고 계신데 16,300원이시고 10%십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어제 못 본 사이에 17,300원이 갔었대요. 어떡하나? 네, 못 봐셔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매일 종목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계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기회를 놓친 건지 아니면 안 파신 게 잘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가격에 네. 소소한 목표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기다렸다 파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쯤을 기회로 잡으면 되는 종목인지 알려주세요. 자, 뭐 요거는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하게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위에 걸리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야 되는데요.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보시면 뭐 20선은 돌파를 했는데 그 위에 60선 걸려 있고 120선 걸려 있고 240선 걸려 있고 그리고 60선이 걸려 있는 자리는 정고점하고 또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뭐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돌파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여기서 조금 지루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2평선이 아래로 빨간 선인데요.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이걸 돌릴 시간도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17,300원 찍고 내려왔는데 그거를 못 보고 못 파셨나 봐요. 일단 이게 조금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단기간에 이걸 돌파해서 가진 못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좀 저항을 받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왔다 갔다 옆으로 좀 이런 횡보하는 그런 국면을 거쳤다가 조금 올라올 것 같으니까 뭐 매수를 하신 가격 이 16,300원이시면요. 좀 기다려보시면 손해는 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은 마음에 안 들어요. 실적은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이렇게 강하게 위로 많이 치고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 못 보시는 분이라면 아침에 걸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 17,000원에 그냥 아침에 17,000원 정도에 걸어 놓고 체결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정도에선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해 보시고요. 17,000원 이상 구간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그리고 바쁘시면 그쪽에다 계속 주문 걸어 놓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시면은 딱 그 매도가에다가 걸어놓는 거. 걸어 놓으시고 또 왜냐면 또 놓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목표가 짧게 주셔가지고. 제일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상 또 17,000원 딱 넘었을 때 또 거기에서 또 인간적인 고뇌에 또 부딪힐 수 있단 말이에요. 오면 팔 수 있냐? 그것도 못 팔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같이 해줘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갑자기 사랑해. 예. 네, 좋습니다. 예. 이재필 너무 전문가님. 귀여우셔, 우리 전문가님. 네. 야, 참 많이 아끼시네요, 우리 김수경 앵커. 자, 네. 그러면 오늘 취업과 관련해서 계속 순위를 보고 있는데요. 네. 한번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까요? 자, 네, 힘들게 4위. 하는 거 뭡니까? 다 힘들 것 같은데. 4위는요? 인간관계. 예, 힘들죠. 인간관계? 힘들죠. 왜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네. 술자리에 꼭 불러요. 뭐 그런 게.
저를 뭐 약 올리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들끼리 딱 만나가지고 근데 희한한 거는 술이나 잘 마시죠. 저는 심지어 술도 못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갔는데 친구들은 이제 딱 막 돼가지고 이제 1년 차 막 이랬을 때 막 거기 가서 선배들이 괴롭혀요. 뭔 얘기 하고 있으면 모든 포커스가 걔네들 다 간단 말이에요. 그것마저 부럽다. 아, 진짜 옆에 괴롭힘을 당해도 부럽다. 취직만 하자. 술 네. 마시고 있다 속이 꼬여버리는 것 같아, 진짜로. 네, 진짜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4위는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취준생 간의 경쟁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인간관계 스트레스 얘기할 것 같은데 만약 같은 뭐 아나운서 준비생들이야. 네. 뭐 같이 시험을 보러 가서 그럼 그 신경전과 그 경쟁 이런 것도 아마 인간관계에 시달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선의의 관계니까 신경 안 쓰려고 애쓰죠. 그렇죠. 내가 쟤보다 잘해. 근데 쟤가 나보다 조금 더 이쁘다. 그래서 쟤가 된 것 같아.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를 위안하지 않으면 그때 떨어졌었을 때 그 채널은 진짜 한 6개월 안 봅니다. 예, 어쨌든 인간관계. 나만의 극복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 스트레스도. 그렇습니다. 예. 결국엔 제가 봐서는 인간관계는 아까 우리 김수영 앵커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에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딱 그럴 때 떨어지더라도 네. 좋게 생각하고 그래 더 좋은 데 가려나 보다. 긍정 뿜뿜. 그래야 돼. 그러고는 저기 밝게 좀 살아야지. 안 그러면 어두워지죠. 얘기했잖아. 많이 얼굴 찌글찌글하면 아무도 안 뽑는다고. 이게 다 얼굴에 티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 찌글찌글해진 거 본인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내가 아는데. 알려줄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예, 어쨌든 4위 좀 공개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우리 김영일 전문가 만나서 후반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도 뭐 취업 때문에 고생하셨던 경험 있으십니까? 취업 때문에. 저는 20대 중반 때부터 계속 또 이제 일을 해서 네. 취업 때문에 고민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20대 중반부터 그러면? 네, 계속 이쪽에 한쪽 길을. 있었습니다. 진짜 외길 인생이시다. 와. 대단하시네요. 방향을 어떻게 그렇게 일찍 잡으셨지? 그쵸? 그건 어떻게 보면 네. 행운이면서도 상당히 또 고난의 길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도 한데 사실 20대 중반이면 한참 놀러 다니고 네. 막 이럴 때잖아요. 그럼요. 그때부터 딱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멋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고 싶으셨을까? 네, 완전 반듯한. 네. 야, 어쨌든 간 남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전문가님의 모든 실력과 커리어를 증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은 없으신 것 같아요. 가만히 경청하시면서 본인이 하실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살짝 웃고 계신. 예. 뭐 특별히 아유, 언급하실 거 없죠? 취업과 관련해서? 고생을 안 해보셨네. 네, 정우선- 네. 네. 일을 또 이제 처음부터 아예 이제 또 배워 나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긴 하겠다. 다 고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또 반듯하게 자리를 잘 잡으셔서 토마토 이 뿌리 내리기 쉬운데 아니거든요. 아시죠? 힘듭니다. 대단해요, 겉에서 김영일 보기에는 전문가님. 그럴싸한 부분이 좀 있지만 들어보면 이게 치열합니다, 진짜. 예. 아마 멘탈도 굉장히 강하실걸요? 그렇죠. 네. 안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김영일 전문가하고 함께 종목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은희님의 종목, 파미셀. 파미셀. 보겠습니다. 파미셀 네.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9,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9,300원 대면 최근인가? 거의 최근 수준이죠. 4월 한 초 들어오면서 거의 이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서. 2월 달에도 한 번 있었고 1월 달에 사셨을 수도 있고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시세를 한번 놓치셨다거나 아니면 지금 수준인 거죠, 그냥. 네네네. 자, 그러면 이 10%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최근에는 뭐 수급이 이렇다하게 뭐 이렇게 일정하게 뭐 팔거나 사거나 이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 파매셀과 관련된 모멘텀도 좀 점검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파미셀입니다. 12,920원이 최근에 가장 높았던 기록인데요. 지금은 약간 이제 그 부분을 좀 내려와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 지금은 현재 주가는 이제 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최근에 바닥을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좀 잡아주고 있으니까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그 다음에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에서 반등 시도를 해주니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는 아무래도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쪽으로 우리 시장에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파미셀의 최근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부분보다는 첨단 산업 소재에 대한 이제 또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또 AI 가속기 향의 또 제품, 이쪽에 또 이제 조금 더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파미셀이 3공장이 또 이제 증설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3공장이 증설이 되게 되면서 이제 또 이 엔비디아 향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납품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캐파 성장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 실적 자체가 좀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또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 투자만 조금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최근에 약간의 바닥을 잡고서 반등 그림이 나왔잖아요. 최근의 그림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든 파미셀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모멘텀,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집중을 하고서 수급을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미셀이 분명하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서 캐파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시장이 그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을 잡고서 1차 매물 구간이 10,0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0,000원 한 2-3,000원 정도 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딱 3구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당분간은 아마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뚫어주면 좋겠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10,000원 구간의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매물 구간을 또 소화를 해주는 힘이 들어가 줘야지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하락했었던 차익 실현 매물만 있지 현재 들어온 물량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집중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파미셀이 갖고 있는 이제 이 AI 가속기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어떤 증설, 그런 기대감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약간은 여유롭게만 좀 투자를 해주시면 충분히 이제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1차 목표가는 12,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10% 정도로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약간 현재 구간이 9,000원 단가잖아요. 그래서 9,000원에서 8,000원보다 조금 더 열어놔서 한 7,000원 중반대 정도까지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 뭐 한두 달 정도 혹은 그 이상도 걸릴 수 있겠지만 모아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근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긴 시간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물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10,000원 구간의 매물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로만 잡아놓으시고 10,000원 구간에서 만약에 더 못 간다라고 했을 때 또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은 방향성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길게 들고 갈 수 있으면 길게 들고 갔을 때 좋은 종목이고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 길게 매도를 할 수 없어 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이 10,000원 구간을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두 가지 전략입니다. 지금 모멘텀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1차 목표가 12,000원 해가지고 여유 있게 매집하는 그런 전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10,000원 정도까지만 보고 네. 여기에서 좀 짧게 나오자라는 전략이 있으니까 본인의 투자 스타일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미셀 첫 종목으로 진단 받아봤습니다. 네. 완벽한 김영을 전문가님 수기님께서 수기님이 좋아하시는군요. 팬이신가 보다. 그렇죠. 네, 완벽한 김영을 전문가님 팬분도 와 계시고. 또 날씨 얘기 해주시는데 춘천이 날씨가 좋다네요. 뭐 닭갈비 먹으러 가야 되나? 춘천에. 춘천에 사시나 봐요. 날씨 좋다고. 이런 날씨에 지금 나가서 드라이브하면 참 좋죠. 최고죠. 네, 그 세차 한차 딱 타고. 세차. 늘. 세차해야 된다. 파리가 미끄러질 것 같은 건행의 차.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그래요. 네. 흙이 더 많아요. 자, 어쨌든 잠깐 투표 결과도 보니까 222분이 함께 주고 계신데 반이 넘어요. 불안감, 기약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이 불안감
안정감을 느끼는 동안 네. 자기가 성장을 합니다. 이 멘탈적인 부분에서 네. 성장을 많이 하고 네. 생각보다 이렇게 거절을 많이 당하잖아요. 방송사에서 거절을 많이 당하는 게 뭐 너 힘들어라라고 거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서 상대방 마음도 좀 이해하게 되고 네. 자기 자신을 많이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한껏 올라가서 그 끝없는 자신감도 조금 그렇지. 이렇게 누그러들고 많이 누그러지지. 많이 누그러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잘 쓰는 사람은요. 읽어봤을 때 그 자기가 생각하는 나하고 그리고 상대가 생각하는 나, 바라보는 나의 그 갭이 상당히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또 잘 일도 하고 들어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크면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다. 엄청 컸죠, 제가. 난 내가 신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게 진짜 아니었어요. 신입 때 만나가지고 오래 왔네요. 먼 그렇습니다. 길을 걸어왔네, 여기까지. 예, 근데 이제 네. 그런 게 있었었기 때문에 추억 지금까지, 풍부. 지금 네. 추억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죠. 예, 그런 것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참 많이 싸웠는데 사이도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저는 방송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여기 와가지고 김수경 방송에서 싸운 거 처음이에요. 김수경의 거랑 실제로는 얼마나 많이 싸웠게? 뭐, 방송에서 싸웠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신경전이 좀 있었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절친됐잖아요. 네, 나 그렇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들었지. 맞아요. 이제 안 건들죠 서로. 서로 아니까. 사설을 알기 때문에 안 넘어요. 그렇지. 네. 네. 두 번째 넘어가죠. 안 궁금해하실 것 같아. 예, 좋습니다. 네. 글로리님께서 크라우드웍스 핫하죠. 핫하죠. 크라우드웍스. 네, 얼마 하셨을까? 네, 11,750원에 진입가시고 비중 20%시거든요. 절반을 익절하신 것 같아요. 절반을 매도했는데 어제 저녁에 신주 인수권 행사 공시 때문인지 다른 것보다 조금 네. 비실거리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하고 계세요. 모멘텀을 막 얘기해 주십니다. 뭐 대선 주자들도 AA 언급하고 추경 예산도 돈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하실 목표가가 중요하거든요. 저기 위쪽으로 조금 가서 얼마게요? 3만 원. 네. 야, 3만 원. 그래서 많이 보셔가지고 일단은 조금 챙겨 놓으신 것 화끈하시네요. 같고 조금 네. 여유 있게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비중 20%거든요. 지금 차트 보세요. 지금 네. 3만 원이면 저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쪽까지. 그렇죠. 네. 갈 수가 있을까? 네,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들고 가실 것 같은데 워낙에 목표가 높게 보셨거든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목표가를 잡아갈 때 결국은 이제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거라는 부분이 만약에 이번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AI가 더 확실하게 치고 나갈 거고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뭐 추경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목표가에 대한 근거가 저는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게 이번 주부터 이제 2분기가 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방향성 잡는 종목이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완전히 이제 정책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정책주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수익도 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주는 저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책주를 보는 시각은 순환매의 한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무언가 약간의 또 이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또 이제 관세 국면에서 맞이하는 그런 대선이다 보니까 정책이 더욱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순환매는 아마 시장에서 계속해서 당분간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AI로 지금 현재 그러한 정책의 방향성이 또 상당히 강력하게 쏠리고 있기 때문에 AI 쪽을 저거는 지금 또 상당히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후발주자가 뭐가 있을까도 이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출발을 해준 쪽이잖아요. 확실하게 기술력도 있죠. 이제 또 이 글로벌 IT 리서치 기업인 또 이제 가트너에서 혁신적인 생성형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소개가 된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제 또 기술력을 인정을 받는 기업인데 사실 AI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실적이 또 잘 나오는 기업들은 많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상승이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크라우드웍스에 대해서 이제 3만 원 목표가를 잡고 가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와이즈넛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와이즈넛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실적이 지금 흑자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챗봇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와이즈넛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목표가를 뭐 3만 원 잡고 지금 AI 정책 잘 나올 거니까 잡고 갈까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똑같은 근거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크라우드웍스와 같이 즉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해서는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이 무언가 주가가 확실하게 크게 뛰어오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빈약하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굉장히 크게 뛰어오를 수 있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내가 목표가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조선이나 방산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확실하게 주가가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결국에는 있어줘야 된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산업군을 선두를 이끌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는 그러면서 또 이제 눈에 찍히는 것들이 있는 결국에는 삼박자가 굉장히 잘 맞춰줘야 되고 확실하게 근거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결국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AI 종목군들이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차익 실현 나온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AI 종목군들의 흐름도 보게 되면 솔트룩스나 이스트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출발을 했다가 어제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이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라우드웍스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후발주자로 YG닷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출발을 해줬다가 차익 실현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후발주자로 이제 딥노이드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러면 AI 종목군들은 정책에 대한 순환매 기대감을 지금 다 일제히 받아가고 있는 건데 그러한 와중에 지금 후발주자가 연속적으로 수급을 받아주고 선발주자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목표가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대응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18,0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 나왔잖아요. 보게 되면은 지금 일전에 18,000원 구간에 또 약간의 매물 구간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요 고가 매물 구간 부딪혀서 지금 또 차익 실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가도 어제 조금 아쉽죠. 사실 잘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또 이제 트레이딩을 좀 잘 접근을 하신 건데 어제 고가 부근에서 딱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구간인 건데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인 건데 정리가 안 되셨잖아요. 조금 이제 아쉽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가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는 오히려 또 위험해지는 구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전화하면은 한 13,000원 구간까지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000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지 않아야 요거는 조금 더 볼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현재 시장에서 AI는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볼 수는 있습니다. 볼만합니다. 그런데 현재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다른 후발주자가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라면은 크라우드웍스보다는 다른 AI 쪽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13,000원 구간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00원 구간의 매물 구간이 조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6,000원 정도까지만 다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크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근거가 정말 확실해야 된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선은 아닌데 일단은 하단을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13,000원밖에 안 잡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버티고 간다 하면은 18,000원 아니라 안정권에서 16,000원 목표가 잡아주셨어요. 네. 괴리가 조금 있어서 시청자님이 생각하신 거랑 잘 적어두셔가지고 정확하게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안전한 쪽으로 해서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아주 강력했던 크라우드웍스였습니다. 아, 뜨거웠죠. 네. 자, 그러면요, 요번에 취준생을 힘들게 하는 거 3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가 4위였었고, 3위는요? 뭘까요? 3위입니다. 불안. 그렇죠. 저희 시청자님께서 1등으로 뽑아주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취직은 될 수 있을까? 막연하죠. 네. 인간은 막연한 거랑 싸우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기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 성공하고, 그게 막연한 데서 안정적으로 또 그런 선택을 또 하게 되면 또 그렇게 인생이 풀리고. 어쨌든 간, 불안했던 기억은
평생에 제가 봐서는 악재라기보다는 자기 재산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그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네. 제가 일반 기업체나 뭐 다른 거는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쳐놓지 않고 이것만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불안했을 수 있지만 더 올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감 플러스 더 올인. 맞아, 그건 진짜 그랬어요. 네. 어. 이거 안 되면 또 저거 하지 뭐. 이거 안 되면 저거 있잖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네, 맞아요. 굉장히 리스크한 겁니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뭐 아니면 네. 도였던 거예요. 맞아요. 딴 네.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 했었을 때, 뭐 스튜어디스나 이런 항공사 쪽으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있고, 예. 또 스펙이 됐던 친구들은 대기업을 또 동시에 하고, 준비했었단 뭐 말이죠. 은행권도 많이 쓰고 했죠. 이제 행원이 네. 되는 경우들도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었었는데 결국에는 올인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그런가? 저도 거의 그냥 올인한 것도 있고 이게 약간 타의적으로 올인이 된 것도 있죠. 나이가 점점 그렇게 되니까 일반 직장이나 이거 쓰기가 애매모호해지는 것들도 있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토마토 열심히 다녀야지. 그렇지. 더 충성을 돼, 충성. 네. 충성을. 다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도 뭐 아니면 도, 토마토 증권통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 2시 구간대에 네. 1시간 동안 바뀐 종목들의 인기 한번 점검해보고 오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오후장 들어서면서 양시장 모두 탄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2480선을 터치하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더욱더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1시간 사이에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상위권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20% 가까이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아르테미스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 강한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13,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TXR 로보틱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0%가 넘는 강한 탄력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2,6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내려보면 한국 PIM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PIM도 로봇 관련주로 묶이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인데요. 현재도 강세 그대로 지켜내면서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와 보면 4위에는 미트박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10% 넘는 강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베선트 재무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의 협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이나 소고기 수입의 제한 같은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합의를 먼저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가 해제될 경우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수혜 기대감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 13%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4,5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 내려와 보면 벡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는데요. 현재도 두 자릿수의 강세 지켜내면서 5,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여전히 철강주도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이스틸이 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 7위에 들어와 있는 동양철관도 6%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넥스틸까지 8% 정도의 빨간불을 켜내면서 1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위에는 중앙첨단 소재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15% 정도의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인데 현재도 강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내려보면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1%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이틀째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5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대진첨단 소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생산기지 증설에 나설 준비를 하면서 최근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사흘 만에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3,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한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을 하면서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2% 정도의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4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로 내려와 보면 세명전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나흘 연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6,800원 선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나타냈었는데요. 현재도 5%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지켜내면서 그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바로 아래로 내려와 보면 ABL바이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듯이 여전히 강세 움직임 지켜내면서 이제는 6만 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5위에는 갤럭시와 SM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싱크탱크의 토큰증권의 간담회를 주최했던 교수가 합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내일 공식 출범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갤럭시와 SM이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다소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는 지켜내면서 2,4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안주가 나란히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16위에는 플랜티넷이 4%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17위에는 센즈랩도 3% 정도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콘텐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 대응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주에도 시장의 관심이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9위에 위치한 인스피안까지, 특히 인스피안은 AI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7,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주로 분류되는 DSC 인베스트먼트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음봉을 그리면서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끝으로 20위에는 RS 오토메이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RS 오토메이션도 로봇주와 함께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특히 강덕현 대표가 로봇 부품 기업의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도 함께 알려지면서 더욱더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1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6,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세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그 질문이 모닝쇼 때 가장 많이 오프닝으로 썼던 그런 내용이에요. 두용우지가 끝나지가 않아요. 1차적으로는 전자기기 갖고 이제는 조금 좀 완급을 좀 주겠다. 그러더니 2차는 또 완성차 쪽에서 한 번 더 네. 시사를 하는 부분이 나왔었던 게 오늘 아침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관세라고 하면 너무 넓으니까 좀 더 섹터를 줄여가지고 전자기기라든지 완성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이도저도 싫다, 관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대로 가버리자. 속 시원하게, 차라리 이럴 바에냐 피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뭐 전자기기라든지 완성차 섹터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차라리 이럴 때는 관세를 피하는 게 나은지 의견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거시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워낙에 또 이제 많이 빠졌다가 저가 잡고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등 자체가 이제 또 굉장히 가파르고 빠르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빠르게 나오면서 벌써 지금 우리가 시장 박스권,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 그리고 이제 박스권 중단부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벌써 이제 중단부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장 반등이 적게 나온 거는 아닌 상황이 벌써 돼버린 거죠. 그래서 1월, 2월 달하고는 약간은 그림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기본적으로 좀 잘 받쳐줬죠. 받쳐주는 상황에서 뭐 환율 같은 것들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도 이때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먼 이야기였으니까 시장에 이제 딱히 변동성이 나올 만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AI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잡고서 시장이 쭉 우상향을 해줬었던 게 1월, 2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에 크잖아요. 변동성이 워낙에 크고 아마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유연하게 태도를 가져가겠다. 나는 뭐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다. 뭐 중국과의 합의도 기대한다. 뭐 관세 같은 경우에도 뭐 유예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이 아마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살짝의 안정기를 좀 찾게 되면 그럼 트럼프가 결국에는 또 다시 관세를 압박용으로 또 쓸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에게는 이 관세라는 카드가 협상용 카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도 부활시키고 전체적인 산업군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제 또 4차 산업군에 대해서도 선두를 이끌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또 협상용 카드이기 때문에 이 협상용 카드를 이대로 그냥 유연하게 풀어둘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관세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에 대해서 변동성도 불가피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또 이제 6월 달에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아마 4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종목별로 어떠한 이제 대응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변동성에서 적응을 해서 종목 전략을 꾸려 나가는 거. 결국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계속해서 4, 5월 달까지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 5월 달에 그거 계속해서 또 조용했다가 순식간에 또 급반등하는 종목군들도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순환매적인 성격을 봤을 때 정책주가 상당히 또 그러한 수급을 좀 이끌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책주 위주로 한번 또 이제 포트를 좀 꾸려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소외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대응하는 것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잘 나왔잖아요. 시장에 반등이 잘 나오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하나 시스템 많이 강조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현재 주도 업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조선이랑 방산 쪽인 건데 방산 쪽에서 하나 시스템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하나 시스템이 최근까지 급등이 잘 나오다가 오늘 약간 꺾이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은 오늘 왜 꺾이는 그림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지금 반등이 잘 나오다가 무언가 어느 정도 분기점, 시장 박스권 중단 부근에 도달을 하면서 막히는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 수급대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슬슬 약간은 조심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을 했구나. 라는 부분도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가 부근에서는 많이 또 강조를 드렸지만 최근에는 약간의 분기점이 될 수 있으니 또 신규 진입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를 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도 업종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순환매가 나오는 종목군들 뭐 정책 테마도 있고 아니면 뭐 알래스카 관광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그때그때 그날 다른 순환매적인 성격을 또 띠고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제 조금 더 1, 2월 달보다는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점. 성격 자체가 1, 2월 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현재 4월의 시장이고 5월의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4, 5월 달에는 조금 더 발빠르게 시장에서 수급을 이끄는 트렌드 종목군들을 또 포트에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된 질문에 변동성 구간이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정책이라는 키워드 좀 말씀해 주셨고요. 또 소외되는 종목들에 진입할 때 이 부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트렌디해야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배워야 됐고 또 종목 저하고 하시는 코너 통해서도 데일리로 많이 저한테 던져주시거든요. 네. 힌트들도 거기서 많이 나오겠네요. 그럼요. 네, 귀 열고 힌트 저희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갈까요? 네, 박향환님의 코스모 신소재 가겠습니다. 네. 매수가 43,000원, 10% 비중이신데 굉장히 최근에 반등 힘있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는 네. 성에 안 차죠. 사실 얼마나 올라와도. 작년이라고 재작년 생각해보면 이게 코스모신 소재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진짜 18만 원. 예,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네, 진짜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갈 길이 멀거든요. 그렇죠. 나흘째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전문가님. 너무나 큰 낙폭 가대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에서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님은 4만 원 초반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가격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낙폭과대주를 공략해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코스모 신소재 반등 여력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전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게 추가 매수. 특히나 이제 지금 이번 4, 5월 달에는 바닥 잡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별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요거를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도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이제 많이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깨버렸기 때문에 추세를 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 현재 2차전지가 무언가 산업군들 중에서 확실하게 눈에 찍히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무언가 집중할 만한 턴어라운드 구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업황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닥을 잡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요 1차 매물 구간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즉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요거를 또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다 마찬가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림이냐면 지금 계속해서 그냥 같은 그림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저가 이탈 이후에 무언가 시장이 바닥을 잡는 지점에서 다시 저점 확보해주고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을 하는 1차 목표가 대응 구간은 이전에 저가 이탈을 했었던 지지 구간. 그러고 나서 요 구간에 막혀서 다시 또 저가 이탈을 해버리고 바닥 잡은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 구간은 저가 이탈했었던 구간 그리고 또 다시 이탈을 해버리면 또 반등이 나올 때에는 또 다시 저가 이탈을 했었던 구간 즉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차전지의 그림은 저가 이탈 저점 잡고서 반등 나오는데 반등 나왔을 때에는 딱 이전 저가 이탈을 했었던 구간까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반복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던 게 바닥 이탈을 하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시점에 같이 바닥을 잡을 거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요 1차 매물 구간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확실하게 추가 매수 혹은 접근을 하실 거면 바닥 잡는 구간에서 이 1차 매물 구간 정도까지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1차 매물 구간에 부딪히니까 그대로 이 매물 구간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 줄 만한 힘이 없는 거니까 그대로 또 부딪히고 바로 빠져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접근하셨던 구간 자체가 좀 잘못되셨죠. 43,000원 구간에 접근을 하셨으면 최근에 이 구간에서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 접근하셨던 구간은 완전하게 저가 이탈을 해버리고 추세가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접근을 하신 거 요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빠졌다는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모 신소재는 접근하셨던 구간도 조금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닥 잡고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반등하는 구간에서 1차 매물 구간이 현재 이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 딱 매수가 수준으로. 그래서 지금 매수가 수준에서 1차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2차전지 종목군들 봤더니 다 이 1차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추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딱 1차 매물 구간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으로 일단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이 1차 매물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정리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다른 2차전지 종목군들처럼 딱 1차 매물 구간 찍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적어도 앞선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저가 이탈을 하고 나서 저가 이탈 이후에 또 매물 구간을 엄청나게 두텁게 만들고서 이 구간에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된 다음에 또 저가 이탈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을 또 소화를 해줘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최근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앞선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2차전지를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 정도는 나와줘야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코스모 신소재는 1차 목표가 43,000원 잡고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때문에 좀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을 것 같죠? 네. 심지어 지금 사랑이님께서는 이제 43,000원이 아니고 45,400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또 이 구간대 계신 분들도 동시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사실 이 가격대 들으시면 들고 계신 분들이 뒤로 가 있어. 사실 그런 가격대긴 해요. 최소한 10 이상은 돼야 고민이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네. 코스모 신소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우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오늘 막종으로 가고 네. 이제 공개할까요? 1, 2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예. 생활비 마련, 그리고 네. 자괴감인데요. 저 자괴감이 진짜 사람 잡습니다, 저게.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네. 근데 이제 저게 있어야, 진짜 본연의 자기가 잘 보여요. 그런 것 같아. 그런 거니까. 나 사실 이렇게 세상에 관심 밖에 있었던 네. 인간이었구나라는 네. 걸 알아야, 네. 그때부터 성장이 됩니다. 네, 하늘 높이 뚫고 올라가던 자신감도 조금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적정선을 찾아가면서. 찾죠. 예, 예. 그렇습니다. 생활비 마련, 생활력. 생활력은 중요하죠. 그렇죠. 어떻게든 뭔가 버텨야지만 또 취업 준비할 때까지 생활을 맞아요.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활비 마련까지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좀 진단을 좀 봐드렸습니다. 네, 한참 또 감정이입돼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몰랐어요. 자, 네. 어쨌든 시장 상황 잠깐 볼까요? 시장은 뭐 괜찮게 움직이는데 거래소가 조금 더 힘 받네요. 네, 오늘은 시장 거래소네요. 2,482선 기록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이 너무 열심히 뛰었는지 약간 숨이 찬 감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나흘 연속의 상승권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700 회복하려나 싶었는데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권역대에서의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수익 많이 내세요. 고맙습니다.